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숫자에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장부상이익 그거 말고요.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그걸 기준으로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열정이 넘치는 두 친구가 있어요. 꼼꼼이랑 대박이라고 해볼까요? 최첨단 드론 사업. 아이템은 정말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우리 드론 몇 대 팔아야 본전이지? 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앞에 딱 막혀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친구들 고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줘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우선 사업의 진짜 이익이 뭔지, 바로 영업 현금 흐름부터 제대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손익분기점을 하나씩 차례대로 정복해 볼 겁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착착 연결되는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영업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그냥 이익 났다 하면 다 좋은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기업의 생존이랑 직결되는 현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모든 분석은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재무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현금이 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부상으로 아무리 흑자라고 막 뽐내도 당장 직원들 월급 줄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이 현금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업 현금 흐름. 영어로는 OCF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자기 본업, 그러니까 순수한 영업 활동으로 진짜 벌어들인 현금을 말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바로 감가상각비거든요. 이건 다시 더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공장 기계가 좀 낡은다고 해서 내 통장에서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현금 유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이 공식, 이게 바로 우리 사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매출에서 진짜 돈 나간 비용이랑 서류상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빼줘요. 그럼 이익이 남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딱 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는 내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나갔던 그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로 내 손에 남는 현금, OCF인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이 뭔지 알았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우리 꼼꼼이와 대박이의 질문. 대체 몇 대를 팔아야 손해는 안 보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 바로 손익분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직관적이죠? 위로 쭉 뻗는 선이 우리가 버는 돈, 총 수액이고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선이 우리가 쓰는 돈, 총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이 만나는 바로 저 지점, 저기가 바로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져서 이익도 손해도 없는 똔똔 지점,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손익분기점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세 가지나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손익분기점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손익분기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 회계적 손익분기점입니다. 회계적 손익분기점은 이름 그대로예요. 회계 장부상에 찍히는 순이익이 정확히 0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숫자를 0으로 만들려면 과연 몇 개를 팔아야 하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메꿔야 할 총 비용, 즉 고정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을요, 제품 하나 팔 때마다 남는 이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총 몇 개 팔아야 이 비용들을 다 덮을 수 있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첫 번째 도구로 삼아보죠. 자, 우리 꼼꼼이와 대박이의 드론 사업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고정비 5억 원에 감가상각비 7억 원을 더하고요. 드론 한 대 팔 때 남는 돈 2천만 원으로 나누면
똑 떨어지네요. 60, 바로 60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년의 드론을 60대는 팔아야 장부상으로 겨우 손해를 면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 흑자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안전한 건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진짜 생존의 지표, 많은 창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금 손익분기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손익분기점. 이건 우리가 아까 배운 OCF, 즉 영업 현금 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을 말해요. 우리 회사 통장에 현금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딱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판매량, 그야말로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 회계적 손익분기점 공식에서 감가상각비만 쏙 빠졌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까요. 오직 진짜 현금으로 나가는 고정비만 커버하면 된다 이겁니다. 훨씬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걸로 다시 계산해 볼까요? 실제 현금 비용인 고정비 5억 원을 단위당 이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와, 놀랍게도 25대라는 훨씬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대만 팔면 최소한 현금이 바닥나서 회사가 문 닫을 일은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진짜 성공과 가치 창출을 위한 목표, 바로 재무적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재무적 손익분기점은요, 이런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한테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만족하려면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할까? 단순히 본전을 넘어서 투자한 돈의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모두 뽑아내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재무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순현재 가치, NPV가 0이 되는 판매량을 찾는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스텝, 투자금을 회수하고 약속한 수익률을 주려면 매년 얼마의 현금을 벌어야 하는지 목표 OCF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 그 목표 OCF를 달성하려면 우리 드론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 드론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목표 OCF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11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판매량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84대. 지금까지 나온 숫자 중에 가장 높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이만큼 해낼 겁니다 라고 약속해야 할 진짜 성공의 목표치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세 가지 손익분기점을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25대는 생존의 목표, 60대는 장부상 손실을 면하는 목표, 그리고 84대는 투자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성공의 목표입니다. 보세요. 각 숫자가 가지는 전략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25대를 팔면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계 장부에는 여전히 적자라고 찍힙니다. 60대를 팔면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이,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 돈 넣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 실패한 투자예요. 오직 84대를 팔아야만 비로소 이 사업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다른 손익분기점에 통해서 하나의 사업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이 세 숫자 중에 어떤 것을 당신의 첫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일단 버티기 위한 생존의 25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부상 손실을 면하는 60대,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84대.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 사업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